네, 스템 연구소와 함께하는 금요일 교육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또 폴정 박사님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폴정입니다. 네, 박사님이 의대나 치대를 준비할 때 성적이 좋아야 한다, 가장 기본이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관리나 이런 거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대 치대 가려고 하면은 성적이 좋아야 된다 다 알고 있죠.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하다 보면은 성적이 조금 안 좋아지면은 나 의대 못 갈 거야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심지어 아주 성적이 아주 우수한데도 의대에서 중요시하는 그 뭐 유기화학이라든가 이런 데 B를 맞았을 경우에 네. 내가 여기서 B를 받으면 아마 의대에서 좋아하지 않을 거야 하고 미리부터 겁먹고 의대 포기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너가 가고자 하는 의대에 한번 전화를 해봐라. 내가 이번 학기에 유기화학에서 B를 받았는데 의대 가는데 문제가 있는지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상관없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보면은 의대 가려고 하면은 그래도 3.8을 넘어야지 조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그 성적이 3.8 이상을 받는 게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의대, 치대를 준비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지 않게끔 커리큘럼을 짜야지 되고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대학교 때에 이제 빨리 끝내려고 뭐 바이올로지하고 케미스트리를 같이 동시에 듣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고등학교 때 수업하고는 그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고요. 네. 제 경험상 보면은 한 70-80%는 점수를 잘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대학 들어간 학생들은 일단은 커리큘럼을 아주 쉽게 차근차근히 의대 준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수업 일정을 잡아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학교 생활 적응할 때까지는 절대로 뭐 봉사니 아니면 뭐 리서치 한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단은 학기 중에는 공부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겨울방학이나 봄방학 또는 여름방학 때 이러한 봉사나 이런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라 이렇게 하고요. 일단은 2학년까지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면은 그 이후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예. 대개 프리메드 과목이 2학년이면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3학년부터는 주로 전공 과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점수 받기는 훨씬 쉬운 과정이고요. 네.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 주요 과목, 의대나 치대에서 요구하는 주요 과학 과목에서 점수를 잘 받았다고 하면은 졸업할 때까지, 의대 지원할 때까지 점수를 잘 유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욕심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좀 더 어려운 과목, 약간 고난도 과목을 수강할 경우에 의대에서 좋아하겠지 생각하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생각만큼 잘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대에서 특별히 그렇게 과학 과목을 많이 들은 학생들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는 대부분의 의대 같은 경우는 인문학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인문학을 가능한 한 많이 들어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의대 치대를 준비한다고 해서 꼭 전공을 과학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꼭 의대나 치대에서 요구하는 그런 과목 중심으로 하되 나머지는 내가 좋아하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과목 위주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아마 점수 관리도 잘 되고요. 네. 그래서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좀 남들과 다른 형태의 좀 봉사활동이라든가 의료활동을 하면은 오히려 네. 명문대 의대 가는데 훨씬 유리해질 수가 있죠. 네. 그러면 1학년, 2학년 때는 이렇게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는 많이 집중을 안 해도 될까요? 1학년 때는 가능하면은 네. 학교 공부에 집중을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방학 때는 그래도 봉사해야지 되고요. 이제 이러한 그 의료 활동을 좀 하라고 이렇게 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다만 학기 중에 공부하면서 뭐 봉사하러 다닌다, 뭐 리서치하러 다닌다 이러다가 학교 점수를 잘 못 받게 되면 오히려 의대 진학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처음에 대학생활 적응할 때까지는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네. 이렇게 권하고 있죠. 박사님, 그러면은 전체 GPA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좀 사이언스 부분의 점수가 많이 중요한가요? 더 많이? 일반적으로 지금 의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네. 과학 과목에서 B 이상이면은 아, 의대 공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학점이 네. 한 3.85 정도 되는데 음. 과학 과목만 떼어서 계산했을 때 뭐 네. 한 3.6이 된다. 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의대에서 안 좋게 보겠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 네. 기본적으로 의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과학 과목에서 B 이상이면은 의대 공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쉐도잉이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이 병원을 찾는 걸 참 힘들어하고 쉽지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 한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소극적인 면도 있고요. 네. 물론 적극적인 학생들은 학교 주변에서도 그렇고 여러 병원에 이메일 보내서 쉐도잉 할 수 있는 찬스를 많이 갖기는 해요. 네. 근데 누구나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병원에 이메일을 보내라. 그리고 샘플 이메일도 저희가 보내주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데도 되게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회를 못 잡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도하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그런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일부 병원을 컨택을 해서 방학 때 쉐도잉을 할 수 있게끔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도 우리 학생들 한 10명 정도가 캘리포니아 지역의 병원에서 한 쉐도잉 한 4주 정도를 했고요. 이번 겨울 방학 때도 2주씩 2번 이렇게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한된 시간 동안에 알차게 이런 쉐도잉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제시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조인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준비도 도와주시는군요. 쉐도잉과 관련해서. 네. 저희가 뭐 특별히 학생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이 쉐도잉 할 곳을 많이 못 찾다 보니까 시간 낭비하지 않게끔 저희가 아는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저희 병원에 협조를 구해서 학생들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쉐도잉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달라 해서 일부 병원에 협조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요. 네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모든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봉사하는 것도 경쟁이 되게 심해요. 네. 그러니까 쉐도잉 할 수 있는 이런 병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내가 있는 주변에서만 알아볼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 중부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가서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지역을 한정해서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쉐도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적 관리, 뭐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스템 연구소에 문의해 보실 수 있는데요. 714-264-2244번, 714-264-2244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고요. 또는 스템 연구소 웹사이트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는요. 의대 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꽤 된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왜 포기를 하게 되는지 또 포기하지 않고 잘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